네, 오늘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가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이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이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인수위와 협력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모시고 이 정치 쇄신 등 현재 당 차원에서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이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인수위가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 어떤 일을 인수위가 할 걸로 보시고 이 당에서는 어떻게 좀 협력할지 여쭤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지금 인수위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국정의 어떤 방향성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.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들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약속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, 또 해양수산부 부활 등등. 그래서 이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. 그걸 이제 인수위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. 그다음에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책과 공약의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니까 그런 밑그림을 이제 인수위가 그려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럼 당에서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것만은 꼭 좀 밀어주고 싶다. 이런 게 좀 있습니까, 현재? 저희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우선순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생 정부. 그러니까 이념 대통령이 아니고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민생이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좀 나아질 건가. 이런 쪽에 저희가 소프트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입법이나 이런 걸로 받쳐줘야 될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대통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제 1대1 진영 대결이 됐는데.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과 대립골이 매우 커졌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고 또 화합을 해야 되고.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당의 목소리 또 야당을 찍었던 48%의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해서 그걸 또 반영을 하고 역시 이제 정당은 민심의 최일선에서 접하기 때문에 그 민심을 잘 경청을 해서 또 박근혜 정부에 전달도 하고 또 필요할 땐 쓴소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이 새누리당에 계시는 분들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수위에도 보면 6명의 의원이 들어가시긴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5분이 초선이고요. 그런데 나름 대선 때 나도 공신이다.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? 뭐 제가 그런 분위기를 접해보진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선대위 조직이 매우 컸습니다. 그런데 모든 분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모임을 가졌었습니다. 이제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다짐한 건 박근혜 정부 5년을 진짜로 성공시키자. 우리들이 어디 가서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시키도록 하자. 그래야 5년 뒤에 또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. 그런 각오를 다졌고요. 그래서 뭐 농공행상을 염두에 두고 뭐 섭섭하다거나 실망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저는 없는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 외곽에서 조금 일하신 분들이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의미에서는. 그런데 뭐 김무성 총괄본부장 같은 경우에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사라지시고 일부 위원장님들도 그러셨는데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. 근데 황우여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. 이 정부에서 자리를 주는 건 기대하지 마라. 당에서 배려하겠다.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당에서 당직이라는 게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이게 또 밖에서 보기에는 당직 가지고 뭘 그러냐. 실질적으로 힘도 없는데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황우여 대표 말씀은 이 진짜 과거처럼 농공행상해서 그냥 무슨 이 전리품 나눠주듯이 우리의 중요한 공직의 자리를 막 그 전문성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.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낙하산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당에서 좀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하겠다 이 뜻이고 이제 당직은 제한돼 있으니까 당직으로는 뭐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고요.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열심히 이제 각 지역에서 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각 지구당별로 또 표창장도 드리고 감사장도 드리고 이러면서 좀 그분들 마음에는 안 찰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선거 때는 오로지 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? 어찌됐든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그 정부를 성공시키자 그 마음이었으니까 그 마음을 5년을 쭉 유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
그 뭐 실리보다는 명예 쪽으로 이제 보상을 하시겠다 이런 말 같으신데, 근데 박 당선인이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냐하면 대선 때만 해도 이 정치라는 거에 굉장히 중시하시다가 이제 당선이 되신 다음에는 행정과 정치를 조금 분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아시지만 그 행정이나 정책이라는 게 정치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자꾸 뭐 좋은 정책이라도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없으십니까? 사실은 서로 이제 이게 맞물려 있는 거고 그걸 뭐 억지로 분리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제 인수위 인선을 보면 가능한 한 실무용으로 또 전문가 중심으로 차분하게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여의도에서 15년 정치를 하셨거든요. 그러시죠. 그리고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제 별명도 얻었지만 항상 민심에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많이 듣고 그걸 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 이 이제 여당, 야당과의 의견도 많이 듣고 국회를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국회의 목소리도 또 많이 반영해서 아마 이제 정부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.